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은 긍정적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타난 거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봐도 어젯밤에 파월의장 그 연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잭슨홀 미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벤트 앞두고 급락했었으니까 이벤트 전날쯤이면은 좀 반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래저래 아무튼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딱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나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다 뭐 이렇게 상승한 거에다 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은 여전히 일단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중인 거고,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중에 지난 두 달가량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 반등의 흐름이 지난주에 꺾이기 시작한 거고, 꺾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지금 반등이 올라온 거고요. 그죠? 이 급락세를 아직 회복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중에 일단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근데 지금 자리가 보시다시피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물론 뭐 어제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뭐 세상이 뭐 크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죠, 이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집중을 해야 될 필요 있다, 이 정도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쏟아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추세는 여전하니까. 그래서 일단 어딘가까지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멈추면 이제 그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주식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 상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상방 포지션 일단 계속 개겨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계속 들고 가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상방 포지션도 포기하는 게 맞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벤트를 앞두고 혹은 뭐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들을 앞두고 증시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방향성 모색은 아니죠. 일단은 방향성은 이미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오기 시작한 거고, 요 중에서 이제 네, 그죠. 이제 이 중에 이제 반등을 지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기술적인 이야기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 반등 흐름이 아직 멈춘 게 아니니까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 더 되겠죠. 뭐가 됐든 간에, 뭐 주식 매수가 됐든 간 주식 매도가 됐든 간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다니까 올라오는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시장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테슬라 좀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죠? 25일 날 액면 분할 한다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슬슬 음봉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액면 분할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서 봐야 되는 건 고점의 높이들인데,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 300 어딘가에서 일단 300 어딘가에서 그 저항을 이거래 이제 누적시키고 있어서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딘가 280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이제 박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박살나기 위해 낮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우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테슬라 종목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가 이제 워낙 대형주고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니까 한번 흐름만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본 거고요.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당연히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의 지지력 자리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거,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예,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게, 이 밑에까지 한참 많이 남았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딱히 여기다 대고 할 말은 없고, 또 오늘 밤에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오늘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한 뭐 핑계를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이슈적인 측면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뭐 괜찮게 나왔어요. 고용 지표, 뭐 GDP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다라는 게 이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그런 거죠, 뭐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뭐가 압도적으로 진짜 호황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았는데 그보다는 지표가 좋게 나왔네.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된다, 안심이 된다 이 정도죠. GDP 뭐 마이너스 0.6% 나왔는데 좋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다는 게 이 경제가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야지라고 단순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혹은 경제가 좋으니까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악재로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걸 좋은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물론 어젯밤에 경제 지표 때문에 뭐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통화정책 관련된 뭐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의 립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는 그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어제 안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설 내용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 지표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연설 내용이 조금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리처드 탈리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넛지 노벨상 수상자이자 넛지의 저자, 그죠? 예,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경기 침체와 비슷한 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역사적으로 높은 일자리는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야 증시가 좋다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요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 관해서 뭐 간단하게 좀 한마디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경기 침체와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긴 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긴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긴축을 세게 했을 때 시장이 안 박살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긴축 하반기, 긴축 후반전에는 항상 시장이 박살이 났었는데, 긴축 후반전이라는 증거가 뭐냐, 지금이 긴축 후반전이라는 증거가 뭐냐,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약간 좀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점이 이제 앞으로 경기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와 비슷한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니네 계속 50bp, 75bp 연준이 금리 올리면 괜찮겠어? 라고 지금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증시는 이미 뭐 미국 증시는 뭐 6개월 뭐 사실상 올해 내내 빠지고 있는 거고, 한국 증시는 1년 넘게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립 서비스가 어젯밤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또 어젯밤에 뭐 다양한 립 서비스들이 있긴 있었는데, 립 서비스를 하긴 뭐하고, 하여튼 연준 위원들은 나와가지고, 연준 총재들은 나와가지고 대부분 다 그 좀 긴축적인 이야기들 하긴 했습니다. 뭐 특별히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뭐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긴 너무 이르다, 올해 추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요. 뭐 아직은 어디지 뭐 또 한 번의 75bp 인상의 근거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한 수준이다,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어젯밤에 이제 일단 뭐 저런 이야기들을 좀 무시하고 이 리처드 탈리의 뭐 이런 발언에 주목하면서 경제가 좋단다 이러면서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이 긴축 우려 이런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영상 아래에 써놓은 거,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그로 인한 미국의 긴축, 달러 강세, 충장기 하락 추세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저런저런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파월 의장 그 연준에 있는 수많은 총재들의 연설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하여튼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긴축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는 일단 시장이 좀 무시하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좀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저게 달러 강세를 좀 다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좀 살펴볼게요.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일단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달러 인덱스는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은 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야 봐라 미국 경제 좋으니까 긴축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일단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들이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서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그랬지만 일단 하락 마감이고 여전히 조정 중입니다. 이게 다시 달린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조정 중인 겁니다. 아직까지 더 간다라고 한다면은 더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정 중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일단 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였다. 장중에요. 그렇다면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윗꼬리를 달았겠죠.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어떤 자리인데 여기 어딘가가 어젯밤에 여기까지 올랐다가 위에 꼬리를 달고 일단은 좀 밀려져. 장중에요. 여기 위에가 무거운 저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막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유로화는 계속 약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 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보여줘야지 이게 이 유로화가 올라오면서 달러 약세가 해소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유럽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죠? 이 아무튼 달러 강세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어젯밤에 일단 저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5, 6거래일 동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얘가 유로화가 아래로 더 갈 거면 아래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죠. 일단 어떻게 되려나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지난 5,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 위쪽에는 무거운 저항 뭐 일단 박스권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경제 지표들이 저렇게 좋게 나오고 하면서 저렇게 뭐 유로화가 좀 약세가 좀 그 유로화가 장중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장중에 달러화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단기적인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로화의 반등 흐름, 달러화의 조정 흐름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6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시장은 좀 긴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뭐라고 하냐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요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파월 의장이 과연 뭐라고 할까? 증시를 살려줄까? 죽일까? 채찍을 꺼낼까? 당근을 꺼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아무런 시그널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죠.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7월 지난 이제 옛날 이야기 좀 복습하는 건데 나스닥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날이었죠. 7월 27일, 28일인가 요때쯤 FOMC 회의 있었죠. 여기서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여기서 우리는 9월 달에 긴축 속도를 좀 늦출란다 이런 이야기 했죠. 9월 달에 긴축 속도 늦춘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까지 지금 증시가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뭐 그전부터 시장은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미리 좀 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7월 달에 긴축 속도 늦춘다라고 하니까 더 시장이 신나게 올랐다고요. 그러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그 와중에 뭐 러시아가 가스관도 잠그고 뭐 독일의 가뭄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어째저째 해가지고 뭐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 뭐 하여튼 위험자산 선호,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어요.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한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참 신기하게도 우연과 같이 그런 일들이 하여튼 다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파월 의장이 이 7월 FOMC에서 했던 우리 긴축 속도를 늦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와서 보면 좀 다소 좀 약간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때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나치게 완화적이라는 인식을 해가지고 증시가 막 오르고 위험자산이 막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파월 의장이 아마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부분이거든요. 내가 7월 달에 긴축 속도 늦춘다고 해서는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좀 더 채찍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글쎄요, 어떻게 될라나 뭐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7월 달에 긴축을 늦춘다라고 했던 게 다소 좀 실수가 아니었나, 파월의장의 실수, 그 실수를 만회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하여튼 오늘 밤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는 날이고, 뭐 그에 따라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력인지 체크하면서 그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무슨 뭐 방향성이 결정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이벤트고 시장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속임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증시에서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속임수 주는 거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할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이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성을 천천히 결정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 야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뭘 몰빵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도 좀 위험하실 수 있고, 아무튼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어딘가 딱 지지와 저항 선 그어 놓으시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붕괴시키나 안 붕괴시키나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달러 인덱스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무슨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이런 게 아무튼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환율에 관련해서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여기는 뭐 달러 인덱스에는 뭐 안전자산 선호의 의미도 있고, 뭐 긴축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 뭐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여러분들 환율에 관해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 나라의 경쟁력에 관한 걸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잘 나가니까 이게 달러가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미국 경제가 뭐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1,400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한국 경제가 비실비실하니까 1,300원, 1,400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죠. 뭐 수출입 관련해서 경상수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려우시면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이 잘 나가나 미국이 잘 나가나. 한국이 잘 나가면 원화 강세가 나타날 거고, 미국이 잘 나가면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날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다른 나라 환율도 그렇죠. 똑같죠. 유로화와 예를 들어 뭐 유로화와 달러화 비교한다. 유럽이 잘 나갑니까? 미국이 잘 나갑니까? 미국이 잘 나가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환율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얼추 내용을 다 봤죠, 그죠? 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 천연가스까지만 보고요. 한국장 볼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래로 내려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뭐 조금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9.3이라는 자리를 재차 돌파한착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 없어 보여요. 물론 뭐 오늘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 쓴 글 같은 걸 봤는데, 뭐 이제 가뭄도 해결되고 가을이 오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근데 일단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이 지금 보시면 9.3을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력이 쌓이고 있지 저항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의중은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일단 지금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모습은 안 보이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정고점까지 지금 죽을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딘가에서 죽었었어야 된다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근데 이미 다시 9.3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시장이 강하다라는 증거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비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야,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슈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슈팅도 상승이긴 상승이죠. 일단 지금 당장 위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 뭐 12, 13, 14까지는 그 목표치가 열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이것도 일단 받아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유로존의 물가 상승을 낳았고,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 거고, 심각한 거죠.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꺾이지 않는 한은 달러 강세도 해소되지 않는다. 유럽도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하고 해외장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국제유가는 좀 떨어졌네요. 또 그래도. 근데 아무튼 이 혼조한 구간에 왔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분위기 당연히 좋겠죠. 일단 그죠? 분위기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65,500원이 일단 무거운 저항이고, 하여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올 여지가 있는데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이 제가 봤을 때는 47만 원인 것 같아요. 47만 원. 중요한 저항 부근에 거의 도달하고 있으니까 얘도 여기서 쌍고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잘 올라오고 있으나 그다지 일단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 개파락 출발했던 여기 이런 자리는 일단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지난번에 급락했던 자리는 급등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해서 다시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극복한 건 아니고 무거운 저항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일단은 좀 쉬고 있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를 잘 활용하시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반등 올라오고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원래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던 때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매수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무지하게 했을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기회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들어갔던 거는 잘 안 됐고 이거 맞나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증시가 한두 달 정도 반등하고 있고 또 뭐 긴축 속도가 늦어진다 야 경기 침체는 없다고 하더라. 야 노벨상 받은 사람이 경기 침체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하방 베팅 되겠냐. 요즘 갈수록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주식 저점 매수 뭐 희망을 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하방을 부추기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에 너무 경기 침체 우려라고 좀 시장이 좀 우려를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생각과는 시장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 들어간 것들이 지금까지 그게 저에게 큰 돈을 벌어줬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 하여튼 반등 올라오고 있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잘 올라오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참 빠르네요. 하여튼 이번 주는 그래서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잭슨홀 미팅 내용은 한국 증시에는 월요일날 반영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뭐든 이 몇 거래일 정도 반영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뭐 당장 오늘 뭘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뭐 적당히 1330원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30원에 터치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요. 그죠? 하여튼 원화는 약하고 달러는 강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